자, 일단은 2023년이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매매 수익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매 전략을 조금씩 수정하는 시간도 신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세우시려면 일단 세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투자금을 정하셔야 됩니다. 투자 계획이라는 거는 먼저 투자금에서 먼저 항상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전체 투자금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도 속된 말로 이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의 전체적인 금융 상황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만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 뭘 해야 되죠? 내가 투자금을 한 번에 다 전체 다 가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 5등분 하여서 5번의 기회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한 번의 실수로 지금 현재 1번 계좌가 녹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4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게 필요해요. 자, 투자금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매매 전략.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 투자를 주로 할 건지 아니면 장기 투자를 주로 할 건지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할 건지 복합적으로 같이 가져갈 건지 내 매매 전략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종목에 맞춰서 내 매매 전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 전략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포지션은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할 건지 거래 스타일에 맞는 매매 기법도 정하셔야 됩니다. 단타 거래인데 추세선 거래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차트로 보시느냐에 따라 좀 성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추세선을 이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이 자주 오는 포인트들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난 단타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디매매가 사실 어울리실 거예요. 마디매매는 이런 식으로 좁은 간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길게 홀딩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피봇선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아이언 차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이언 차트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튜브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회전 주기라는 건 뭐냐면 얼마의 손절과 얼마의 익절 구간을 잡아갈 건지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 기법이 조금씩 더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매매 전략을 먼저 세웠으면 이 뒤에 이제 투자 계획이라는 걸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미 매매 전략에서 내가 거래 스타일을 정했고 거기에서 포지션 회전 주기와 이게 손익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익절을 정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매매 기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고 싶은지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입 횟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간 단위로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간 단위로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월간 단위로 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이 좀 더 확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얼마의 손실이 발생하면은 내가 매매를 스탑하겠다. 이런 기준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월간이란 말은 얼마를 잃으면 그 한 달 동안의 매매를 쉬겠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왜 손실을 냈는지에 대한 내 매매 복귀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수정해 나갈지에 대한 복귀하는 시간을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는 갖고 나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투자 종목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타 거래를 하고 싶은지 중단타 데이트레이더 거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스윙 포지셔너 거래를 하고 싶은 건지 거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내 매매 기법과 투자금, 투자 계획에 맞는 투자 종목을 세우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단타 거래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폭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박스권장을 많이 보여주는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추세장이 보여지는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서 박스권성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더 맞아요. 내가 단타 거래를 한다라 그러면 결국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는 건데 추세에서는 한번 뚫리면 이렇게 손실이 더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박스권이 많이 보이는 장에서는 내가 진입을 잘못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박스권의 형태를 많이 띠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통화 종목들이 움직임의 변폭이 그나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거래 금액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가 정말 지지부진하게 많이 싸워요. 그런 종목들은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움직일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일 때 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가지고 통화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통화 상품은 보통 박스권이 많이 보이는 장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많이 보이는 장은 뭘까요? 추세가 많이 보이는 거는 보통 금이라든지 혹은 오일이라든지 혹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의 폭이 조금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자, 투자 계획표라는 게 이게 뭐 3번이랑은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내가 언제 거래할 건지 그걸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시간대에 거래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시간대에는. 그리고 한정없이 새벽까지 거래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다음날 출근하셔야 될 테니까. 그러다 보면 거래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정적일 건데 그 한정적인 그 시간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내가 거래를 해야겠다라는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추세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잡아놓고 그 시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진입과 청산하는 대신에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잡아야겠죠. 단타 거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매매를 시작하시기 전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신 다음에 거래하시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해외 선물을 단순히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의 상품으로서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계획성 있게 세운다면은 그 계획을 충분히 달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해외 선물만한 게 없습니다. 올해는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투자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거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 첫 방송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신중하게 좀 더 계획성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